아무튼 이거는 거짓말의 거짓말이라는 책이고, 제목에서 보듯이 거짓말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오겠지? 살면서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한 적이 있잖아. 근데 그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나도 거짓말을 뭐 많이 했는데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뭐 하게 될 상황이 오면 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완벽하게 하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해.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을 때 그쪽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답, 그거에 대한 답, 막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막 많이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거짓말을 이왕 할 거면 차라리 안 들키게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책에서 이 책에서 주인공이 아내랑 서로 거짓말 게임을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책 읽어주면서도 나오는데, 나 좀 그냥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 여기서의 그 거짓말 같은 경우는 막 그 부인이 남편한테 우리 거짓말 게임을 한번 해보자. 근데 막 이게 막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진짠가? 약간 이렇게 싶은 막 그런 거짓말을 해서 누가 더 약간 뭐지? 약간 이렇게 충격을 먼저 받는 쪽이 지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가 그 게임을 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진짜 있었던 일을 그 거짓말 같은 일을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젊었을 때 게이짓을 했었어. 돈 많은 게이한테 얹혀 사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얹혀 사는 20대의 남자? 이런 짓을 했었던 거야. 부인한테 나는 젊었을 때 뭐 돈 많은 남자애 뭐 그런 걸 했었어. 아내가 충격을 받아. 거짓말이지 이래. 그러니까 남편도 당연히 거짓말이지. 자기도 이제 한번 해봐. 근데 그 여자가 말하는 거짓말은, 나는 첫 경험이었나? 나는 어렸을 때 한번 그냥 돈을 받고 몸을 판 적이 있어. 그게 첫 경험이었다는 것 같기는 해. 첫 경험, 돈 많은 되게 뚱뚱한 아저씨였어. 그 남자가 이제 그 소설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이 이제 헉, 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지? 라고 할 뻔했다. 따라라라. 그런 식, 이런. 근데 만약에 부인이 혹은 남편이 우리 약간 그런 이런 식의 거짓말 게임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진짜 완전 생각도 듣도 보도 못한 거를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임에 꺼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 진짜 약간 얘가 그러니까 진짜 일어났던 일인데 얘가 못 믿을 만한 그런 거를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게 이 소설 중에 한 에피소드야. 네, 읽어줄게. 9페이지. 어쩌면 아직도 젊은 남자에게 돈을 탕진하며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면 젊은 애인이 방에서 나갈 즈음엔 귀중품을 어딘가 치울 정도로 조금은 약아졌을까? 그때 벌써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기초 화장품 도모홀은 링크를 쓰기 시작한 지 10년도 더 됐다며 투덜댔으니 지금은 50줄에 들어섰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오늘 저녁 신주쿠의 한 백화점, 바니스 뉴욕에서 오랜만에 재회한 그 사람은
여전히 화려한 꽃무늬 셔츠를 입고 손에 커다란 에메랄드 반지를 끼고는 바니스 손님으론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청년을 데리고 있었다. 바니스 6층 양복 매장에서 그 사람의 시선을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아내 히토미였다. 히토미가 골라준 넥타이를 셔츠에 맞춰보고 있는데 히토미가 말을 건넸다. 저기, 아까부터 저 사람이 당신을 계속 보고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야? 그녀의 말에 무심히 돌아보니 그곳에 그 사람이 서 있었다. 치치이와 눈이 마주치자 그 사람은 갑자기 콧날이 시큰해진 듯한 표정을 짓다가 당황해하며 얼른 시선을 피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린 고개가 언뜻 고통스러워 보였다. 아는 사람이야? 히토미가 물었다. 아니야. 나 모르는 사람이야. 치치이가 답했다. 그 사람 옆에는 아직 학생인 듯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치치이는 다시 거울로 몸을 돌렸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쑥스러워하는 청년의 마른 몸에 그 남자가 이런저런 실크 셔츠를 대보고 있는 모습이 거울 속으로 들어왔다. 목소리가 지나치게 컸기 때문일까? 아니면 중년 남자가 여자 말투를 썼기 때문일까? 이 색은 조금 촌스럽다. 야, 이쪽이 더 어울리네. 라며 자기 의견을 말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있었다. 중년 남자는 여전히 치치이를 힐끔힐끔 보고 있었고 치치이도 물론 이를 알고 있었기에 목례라도 하려고 몇 번이나 눈을 맞추려고 했으나 치치이가 보면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치치이가 걸음을 내딛으면 또 그 사람이 이쪽을 보고 그랬다. 그러다가 걸음이 느린 아들 후미키를 안아 올리며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올려놓기 직전 순간적으로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치치이는 황급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미 두 발은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었고 애써 지은 미소도 그 사람이 있는 층에는 남지 못했다. 12페이지. 치치이가 남자 주인공. 치치이가 그 사람과 함께 살았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이다. 자신도 아까 그 청년처럼 시큰둥한 얼굴로 이게 어울린다,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멋지네 라는 말을 들으며 그 사람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겠지. 언제였던가 발음이 안 좋은가 보다. 치치이. 언제였던가 그 사람에게 이끌려 뉴 오타니 호텔의 튀김집에 간 적이 있었다. 옆 테이블에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는 청년이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단란한 모임을 갖고 있었다. 저기 옆에 있는 저 녀석 말이야. 혹시 나 전에 같이 살았던 녀석 아니야? 전에 사진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 게이오 대학인가 어딘가에 다닌다는 대학생이었지? 치치이가 조그만 목소리로 묻자 그 사람은 모처럼 진지한 얼굴로 소리 죽여 치치이에게 주의를 줬다. 아니야, 그만 좀 쳐다봐. 사실 그렇게 쳐다본 건 나름 이유가 있었다. 어이, 이 새우 싱싱한 것 좀 봐. 이거 정말 간이 딱 맞네? 라며 이런저런 괴성을 지르는 그 사람을 그 청년의 아버지가 아까부터 뚫어져라 쳐다봤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서 치치이는 일부러 사진까지 꺼내며 물고 늘어졌다. 맞아, 분명히 그 녀석이었어. 그 사람은 추억에 잠긴 듯 한동안 사진을 쳐다봤다. 너라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말을 걸면 당황해하지 않겠니? 그는 이렇게 말하더니 사진을 바닥에 던지고 돌아 누웠다. 뭐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인사 정도는 괜찮잖아.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굳이 밝히진 않더라도 뭐 몇 마디 정도는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 몇 마디? 그럼 도대체 나에 대해서 부모한테 뭐라고 할 생각인데? 뭐
그러니까 예컨대 저 사람 날 좋아했던 이웃의 게이였어요. 황당했죠. 라던가. 그게 더 지독하네. 결국 황당한 상황이라는 거잖아. 나는 인사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치치이는 팬티 하나만 입은 채 침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바로 안으려 드는 그 사람을 팔로 강하게 밀었다. 네가 뭘 알겠니? 네가 어젯밤 빌려온 비디오. 가슴만 큰 여자들이 나오는 그 성인 비디오 연체료 내려가는 내 심정에 비하면 가족 앞에서 무시당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한번 치치이를 안으려고 했다. 이게 그러니까 10년 전 그 사람이랑 같이 살던 때의 일을 이 사람이 이제 추억한 거고,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 남자는 초혼이었고, 이 남자가 결혼한 여자가 돌싱녀, 애가 하나 딸린 돌싱녀였어. 근데 이 치치이라는 남자 주인공은 애가 딸린 여자랑 초혼을 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 애가 4살인 아이인데, 그냥 자기가 이 아이의 아빠가 정말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여자도 사랑했고, 아무튼 그런 가정을 이제 10년이 지나서 그런 가정을 꾸린 상태에 이제 애 아빠가 돼 있었던 거지. 응? 그런 와중에, 이렇게 결혼 생활을 꾸민 와중에 이제 몇 주 뒤에 결혼식이 있었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자기 그 결혼식에 매 넥타이 하나 사러 가자 해가지고 백화점에 간 거였어. 근데 그 백화점에 갔다가 10년 전에 자기랑 같이 살던 그 게이 남자를 우연히 마주친 거지. 먼저 그 게이 남자가 자꾸 치치이를 이렇게 흘끔흘끔 먼저 알아채고 자꾸 이렇게 치치이를 보니까 이 부인이 저 사람 저 게이 같은 남자가 자꾸 자기 쳐다보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인이 물어봤고, 이 치치이는 딱 보자마자 내가 10년 전에 같이 살았던 게이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눈치를 바로 이렇게 챘는데, 부인한테는 아니 나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 모르는 사람인데 왜 자꾸 쳐다보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예전에 그 10년 전에 그 남자랑 같이 살 때 똑같이 음식점에서 같이 살았던 그 게이 남자친구의 전에 같이 살던 남자, 그 사진에서 그 게이 남자친구, 그러니까 전 남친이라 그래야 되나? 전 남친, 그 게이, 자기랑 같이 살던 그 게이 남자친구의 전 남친, 그 사진에서만 보던 그 사람을 그 음식점에서 마주치고 얘한테 근데 저 사람 너랑 전에 같이 살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그 침대에 그날 다시 침대에 들어와가지고 굳이 내가 봤던 그 사람 맞네. 근데 그 사람 되게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는 척을 한 번을 안 해? 너랑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아는 척을 안 하지? 나라면은 나는 아는 척 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 나 같으면 나는 그래도 인사 정도 하는 거 괜찮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가 자꾸 이제 눈인사라도 그 백화점 그 같은 층에 있었을 때 눈인사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내한테는 비록 나 모르는 사람이야, 아내한테는 뭐 나 모르는 사람이야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그 게이한테 따로 눈인사라도 나 알아봤다 약간 이런 식으로 눈짓이라도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타이밍이 계속 안 맞았잖아. 아까 전에 나왔듯이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은 다른 데를 보고 있었고,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걸 느껴가지고 내가 또 쳐다보면 그 사람은 바로 딱 눈을 피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야. 결국 얘네는 산층을 내려왔는데 이 치치이는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야. 그래서 부인한테 아까 전에 나 아무래도 그 넥타이 안 사고 왔던 그거 뭐 사야 돼 이러면서 아기를 그 4살짜리 아이를 안고 부인한테는 뭐 좀 얼른 사가지고 올게, 너 잠깐 여기 있어?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냥 자기가 예전에 말했던 게 있잖아. 그 남자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던 게 있었고 그냥 인사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거였어. 그래서 부인한테 다시 이제 그런 추억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왔었잖아. 그 10년 전 일을 10년 전 일을 떠올리는 그 장면이 나오고 이제 부인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역시 아까 나 그 넥타이 사야겠어. 치치리가 중얼거렸다. 왜? 갑자기? 아까 샀으면 좋았잖아.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지금 올라가가지고 내가 얼른 사올 테니까. 치치리는 진열된 스커트 안에 숨으려는 후미키를 재빨리 안아 올리고는 3층에서 6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번개같이 올라갔다. 후미키가 그 아들. 치치리가 히토미의 집에서 살기로 결심했을 때 장모는 목소리까지 떨며 기뻐했다. 이 아이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게. 당시 1년 6개월밖에 안 된 후미키를 안고서 장모는 치치리가 아무리 말려도 바닥에 손을 대고는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올해로 4살이 된 후미키에게 아버지는 원래 2사람이라고 지금은 대충 얼버무리고 있지만 언젠가 치치리 자신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자신이 반드시 후미키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치치리는 생각한다. 그 사람은 아직 6층에 있었다. 변함없이 쑥스러워하는 청년을 거울 앞에 세워놓고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하며 점원이 애써 권해주는 셔츠마다 토를 달고 있었다. 후미키를 팔에서 내린 뒤 손을 잡고 그 사람 등 뒤에 섰다. 무슨 기운을 느꼈는지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러다 치치리의 얼굴과 마주치자 또 급히 시선을 피하려고 했다. 오랜만입니다. 치치리는 정말 오랜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린 것은 꼭 10년 만이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치치리 뒤에 히토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했다. 그런 다음 자신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는 후미키에게 시선을 떨어뜨렸다. 정말 말을 건네도 될지 여전히 당황해하는 눈치였다. 나예요, 나 기억 안 나요? 치치리가 한 발 앞으로 나서자 그 사람이 한 발 물러서다 점원과 부딪혔다. 지루한 표정으로 잠시 치치리와 그 남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청년이 마침 잘 됐다는 듯 천천히 구두 매장 쪽으로 걸어갔다. 예전에 나도 저 녀석처럼 쇼핑에 끌려와 불평 꽤나 했죠. 치치리가 건너편으로 걸어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아, 그게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저기 너한테는 내가 일생에 딱 한 번 만난 유일한 게이였을지도 모르지만 저기 내 입장에서는 저기 있지 그게 그러니까 수백 명이나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나한테 갑자기 생각이 나냐고 물어봐도 그러니까 이런 장황한 설명만으로도 그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문득 이렇게 상대가 호의를 드러내면 곧바로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을 내뱉는 사람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 치치리가 말했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거참 애써 다시 왔더니 그리고 그곳을 떠나는 척했다. 아, 잠깐만. 나 지금 생각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한급히 불러세웠다. 치치리는 다시 돌아섰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치치리가 미소를 건네자 그 사람도 추억에 잠긴 듯한 얼굴을 보여줬다. 그 아이 자네 아이인가?
그래요, 제 아이예요. 그렇군. 자네도 벌써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됐네. 이름이 뭐야? 후미키. 치츠이 후미키. 스가와라 분타의 후미에 나리타 미키오의 키오. 어머머머, 두 사람 모두 내가 좋아하는 배우 이름인데? 알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붙였으니까. 뭐라고? 어머, 진짜? 그 사람의 지나치게 과장하며 놀라는 모습이나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호들갑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했다. 정말로? 그래서 후미키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설마. 놀리지 마. 더 이상 날 놀라게 하지 마. 그 사람은 예전과 같은 몸짓으로 몇 번이나 어깨를 툭툭 쳤다. 후미키와 손을 잡고 있는 치치의 어깨를 허리를 비틀며 우아한 리듬으로 기쁜 듯이 계속 두드렸다. 오늘 그 사람과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고 나서 문득 깨달았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지긋지긋할 정도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역시 지긋지긋할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그건 그렇고 네가 아버지가 됐다니. 나도 나이를 먹었나 봐. 알마니 옷을 입고 말없이 서 있는 마네킹이 둘러싸여 그 사람은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구두 매장 쪽으로 걸어간 청년을 눈으로 쫓으면서 그가 말했다. 네가 저 아이처럼 한창 젊을 때 이렇게 내가 이런저런 감각을 가르쳐줬는데 결국은 모두 지금의 너처럼 옆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돼버리더라.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 25페이지. 무슨 이유로 그 사람의 맨션에서 도망을 나왔던가. 치치이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도 그곳을, 아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곳을, 뛰쳐나올 이유조차 찾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무섭고 초조해져서 도망쳤을지 모른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하면 그럴듯하겠지만 사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신에게 염증이 났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바니스 6층에서 걱정스럽게 슬쩍슬쩍 청년의 눈으로 계속 쫓았다. 치치리가 그런 그에게 작별을 구하려고 하자 그가 물었다. 저기 혹시 괜찮으면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할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찬바람이 한 줄기가 불었다. 그렇게 불어온 차가운 바람은 곧바로 따뜻함으로 바뀌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미 30을 넘긴 내가 아니라 구두 매장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저 청년에게 빠져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한참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에도 흥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도 쉽게 치치이를 식사에 초대한 것이다. 물론 구두 매장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청년에게 질투를 느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언젠가 버릴지도 모르는 그 청년이 치치이에게는 조금 빛나 보였다.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침울한 목소리로 치치이가 말하자 그 사람은 치치이를 쓰다듬던 손의 움직임을 멈췄다. 뭐예요? 치치이가 발끈하자 그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다. 여기까지만 읽어줘야겠다.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의 애무는 최고였다. 이 사람이 여자였다면 하고 몇 번이나 애석해 했는지 모른다.
결국 직접 대놓고 말한 적도 있다. 그 사람은 그런 말을 듣는데 익숙한 듯 너도 바보구나. 여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솜씨가 좋은 거 아니겠어? 라며 웃었다. 바니스 6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치치의 손을 잡고 있던 호미키가 이상하다는 듯이 그 사람을 올려다봤다. 자, 이 아줌마한테 인사해야지. 치치가 그 사람 앞에 아들을 안아 올리며 말했다. 호미키는 한참 동안 멍하니 그 사람을 보더니 남자니까 아줌마라고 하면 안 돼. 라며 마치 속임수를 간파했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거참, 남자 중에도 아줌마가 있단다. 치치이가 장난을 치자 그 사람이 서둘러 말을 막았다. 잠깐, 그만해. 애가 혼란스러워하겠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후미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아줌마라고 해도. 치치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녀석에게는, 내 아들인 이 녀석에게는 말이죠. 지금 우리들처럼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이 주인공이 예전에 같이 10년 전에 같이 살았던 그 남자 게이는 이제 50대가 된 거잖아. 이렇게 이 50대의 게이랑 오랜만에 재회를 하고 헤어져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해. 근데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맥도날드에 가서 콜라랑 감자튀김을 사게 되는데 매장 안에 이미 손님이 많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그 4살짜리 아들이 4인 테이블을 혼자 차지한 젊은 여자가 있는 그 자리로 가가지고 앉아. 4살짜리 그 아들이. 그러면서 이제 아들로 인해서 이 여자랑 말을 섞게 되고, 막 이 아들이 이제 4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막 누나 나 핸드폰으로 그림 보낼 수 있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 여자가 핸드폰으로 그림을 보낸다고? 그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그 4살짜리 애니까 이모티콘 같은 거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걸 그냥 그런 장난 그런 걸 이제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그걸 보내주고 싶다니까 여자가 이제 자기 번호를 알려줘. 그러니까 그 이 치치이한테. 그래서 이제 여자가 아이가 이모티콘 그림을 자기한테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아이한테 자기 번호를 알려주고 이모티콘 그림을 보낼 수 있게 해줘. 그래가지고 이 일을 계기로 치치이가 이 여자의 번호를 따게 돼. 근데 그때까지는 뭐 별 생각이 없었어, 치치이가. 근데 그날 밤 아내랑 잠자리를 하다가 갑자기 딱 떠올려. 이 여자 내가 전에 사귀었던 미유키를 닮았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전 여자친구인 미유키를 닮았구나 생각하면서 미유키랑 얽힌 이야기를 떠올리거든. 그 부분을 읽어줄게. 이때도 이제 20대? 이제 치치이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야. 미유키? 미유키가 눈이라는 뜻이라고? 이 치치이가 20대 때 사귀었던 여자의 이름이 미유키래. 너무 낮네. 높이가. 여자 이름이 미유키. 뭐야? 엔터키가 막 눌러져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간 거지?
창밖으로 서서히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전철이 보인다. 게이오선은 다카오 야마구치에서 출발한 노선과 하시모토 방면에서 시작된 노선이 여기 초후에서 합류한다. 거리를 두고 나란히 한참을 달려온 두 차량이 플랫폼 바로 앞에서 좌석에 이끌린 듯 가까워진다. 마치 이쪽 창과 저쪽 창이 완전히 겹쳐질 것만 같은 이 합류는 여러 번 경험해도 역시 그 느낌이 강렬하다. 대학 때 츠츠이는 같은 게이오선의 롯카 공원이라는 역 근처에 아파트를 빌렸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던 중 갑자기 전철이 급정거했다. 츠츠이는 맨 첫 번째 차량 앞쪽에서 두 번째 문에 기대서 있었다.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그 순간 발밑으로 무언가가 대굴대굴 구르는 둔탁한 음이 들렸다. 시모 다카이도라는 역에 있는 건널목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날 밤 츠츠이는 당시 사귀고 있던 미유키의 아파트에 가서 살을 상당히 붙여 이날의 사건을 들려주었다. 그는 제일 앞에, 그것도 앞이 훤히 보이는 운전사 등 뒤에 서 있었다. 어머, 그럼 그 순간에 봤어? 봤지. 그 사람이 전철에 부딪히기 바로 직전 이쪽을 지그시 쳐다보던 그 얼굴이 아직도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감상적인 목소리. 물론 츠츠이는 그 순간에 보지 못했다. 전철에 뛰어든 것이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도 모른다. 사실 전철이 급정차하는 바람에 안에서 약간 혼란이 일기는 했지만 곧 사무적인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10여 분 뒤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발했다. 아직 전철 밑에 있는 사체를 그대로 둔 채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사체를 처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밤 미유키에게 말할 때 츠츠이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널목에는 안색이 나쁘고 마른 몸에 헐렁한 양복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왜 남자라고 생각했을까? 왜 30대 초반이었을까? 분명 미유키는 지금도 츠츠이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고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서로 연락도 없었고 또 이미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 현재 미유키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든 츠츠이가 본 적도 없는 광경을 그녀는 아직 기억하고 있을지 모른다. 일요일, 후미키와 함께 들어간 역 앞 맥도날드의 여자가 미유키와 조금 닮아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그날 밤 침대에서 히토미를 안고 있을 때였다. 츠츠이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자 히토미는 그를 올려다보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고 아내한테 옛날 여자친구랑 닮은 여자를 역 앞 맥도날드에서 봤어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니 단지 그것뿐이라면 말했을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하자면 핸드폰 메일 주소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다음날 전철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츠츠이가 그런 에피소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안 들린다고? 안 들려?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츠츠이는 혼잡한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 앞에서 옹색하게 서 있던 초로의 여성이 기분 나쁜 듯이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츠츠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황급히 얼굴을 돌리다가 하마터면 바로 옆에 있던 여고생의 얼굴에 코를 부딪힐 뻔했다. 놀란 여고생이 무의식적으로 앗! 소리를 내는 바람에 하얀 이의 은색 교정기가 언뜻 비쳤다. 어쩌면
맥도날드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빙글거리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치치이는 일부러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손잡이를 고쳐 잡았다. 아, 보청기를 안 꼈어. 그냥 계속 이렇게 약간 이게 이 소설 자체가 좀 일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약간 되게 평범한, 어떻게 막 그 게이랑 같이 살았다는 뭐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 아내가 그 여고생 때였나? 아무튼 첫 경험을 돈을 주고 팔았다고 그랬잖아. 그 뚱뚱한 무슨 아저씨한테. 그거는 그러니까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중간중간 소소한 에피소드들이라 그래야 되나? 여기서도 그냥 약간 이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나는 재밌다고 생각했거든. 이 부분을 왜 적었냐면은 그냥 나나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뭐 혼자 뭐 차를 타고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아까 있었던 뭐 학교에서 있었던 재밌었던 일이나 뭐 어떤 애가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나한테 말을 걸었거나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웃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막 그랬던 경험이 있잖아. 근데 이 치체이 여기 부분을 내가 적어놨던 거는 치체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자기 그냥 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빙글거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었는데 순간 어떤 아줌마랑 눈이 마주쳤는데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아씨 내가 지금 그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웃고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혼자 있는데 저렇게 쳐다보는구나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고 일부러 화난 척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그랬던 부분이 조금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소소한 재미라 그래야 되나? 이건 거짓말 이렇게 내가 그냥 읽었을 때는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왜 읽어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조금 약간 그냥 공감이 갔어. 나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그지? 약간 좀 공감 가는 상황 아니야?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던 일이잖아. 여기도 약간 그냥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야. 그 남자가 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부분. 48페이지. 아이를 낳은 여자의 몸에는 생리적인 변화가 생긴다. 가슴이 커지고 젖이 나오고 임신 중에는 머리카락도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렇게 낳은 아이를 아는 여성에게는 뭔가 몸에서 배어나오는 냄새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니라는 강한 존재감을 알리는 것 같다. 여성이 아이를 가지면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같은 부모로서 아버지의 몸에도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을 텐데 치치이는 가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정자를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후미키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미키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몸에서도 뭔가 배어나와야만 한다고 말이다. 혹시 아이를 아는 여자의 몸에서 강인함이 배어나온다면 아이를 아는 남자의 몸에서는 주변을 안심시키는 무언가가 배어나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여자도 그러니까 우연히 역 앞 맥도날드에서 합석하게 된 생면부지의 자신에게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말을 걸었던 게 아닐까. 실제로 교회 대형 할인점 같은 곳에 가면 한때 깡패였을 법한 젊은 남자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남자도 혼자 있으면 소란스럽지만 그 팔에 아이가 안기면 어깨가 부딪힌 정도로 시비가 붙는 경우란 없다. 노르웨이에서 읽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루키 소설 많이 방송해서 있었던 걸로 기억해. 난 없어? 있었을 거야 노르웨이에서.
어쨌든 내 책 목록에는 있거든. 근데 방송한 적도 있을 거야. 내가 하루키 소설 방송 많이 했을 걸. 어디 갔어? 응. 아이가 생기면 남자한테 도끼가 빠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역시 남자의 몸에도 생리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에이, 오타다. 어디 갔지? 처음 후미키와 단둘이 전철을 타고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려는 후미키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앉아있을 때였다. 갑자기 앞자리에 앉아있던 두 여고생이 귀엽네요 라며 말을 걸어왔다. 도쿄로 온 지 벌써 10년이 됐지만 생판 모르는 여고생이 그것도 전철 안에서 말을 걸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때는 아직 부모라는 자각이 없었는지 후미키를 데리고 다니면 맘대로 여자한테 작업을 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53페이지) 나도 근데 본지는 오래돼가지고 재밌게 봤던 기억만 나. 노르웨이 숲. 히토미는 53페이지. 53페이지. 뭘 몇 번을 말하는 거야? 히토미는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치츠이의 핸드폰을 체크한 적은 없다. 심지어 어젯밤처럼 새벽 2시에 들어와도 잔소리를 늘어놓기는커녕 뭐 가끔은 괜찮지 라고 할 뿐이다. 물론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다. 히토미라는 여자 자체가 무슨 일이든 대범하다. 치츠이 역시 그런 독특한 면에 끌려 결혼했다. 그런데 치츠이는 초혼이고 히토미는 재혼에 아이까지 딸려있다. 정작 서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이 사실에 가장 전전긍긍하는 건 장모이다. 평소에는 그다지 술을 마시는 편이 아닌데 어쩌다 만취하면 꼭 울며 불며 평생 히토미야 후미키에게 잘해줘야 하네 라는 말에 되풀이한다. 외동딸의 이혼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장모의 이 나약한 말을 들을 때마다 치치이는 마치 자신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인 남자인 것만 같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포기하고 이 생활을 선택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다. 여기 마이크가 있어서 그런가? 지금 이렇게 하면 좀 잘 들리려나? 더? 물론 다른 무언가를 포기한 채 맞지?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포기하고 이 생활을 선택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다. 물론 다른 무언가를 포기한 채 히토미의 남편이 되거나 후미키의 아버지로 입후보한 것은 아니다. 만약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다른 인생이 있었겠지. 그것을 바란 적은 없지만 이렇게 세이세키 사쿠라 가오카에서 출발하는 쾌속 전철 안에서 흔들릴 때면 이 만원 전철 안 어딘가에 그 선택을 하지 않은 또 하나의 자신이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CBS의 댄 레더도 어정쩡한 만원 전철에 타고서 그 이상한 정정 이야기나 할 게 아니라 전철 승객 하나하나의 가슴속에 있는 이 아우성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예컨대 자신의 아들을 그 친아버지가 데리러 오는 아침, 전철에 흔들리며 회사로 향하고 있는 또 다른 아버지의 마음속을. 56페이지. 지하로 들어오자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치치이는 자기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콧수염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는다. 뭘 어쩌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얼굴을 한 남자가 무려 30분 가까이나 바로 옆에 서 있었던 것이다. 후미키의 친아버지는 수염을 기를까?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아침 9시 전에 와서 후미키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그 남자는 자신보다 키가 클까? 아직 4살짜리인데도 아이가 부모를 보살필 때가 있다. 그 남자와 만난 날은 평소보다 더 아빠 아빠 하며 치치이에게 매달린다. 그렇게 매달리면 치치이가 기뻐한다는 것을 아이는 안다. 그리고 늘 엄마와 함께 자면서도 한 달에 한 번 그날만은 꼭 치치이의 침대에서 자려고 한다. 그 남자에게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서 둘의 결혼 생활이 끝난 건 아니다. 그 남자에게서 후미키를 떼어놓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또한 치치이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후미키의 그 작은 몸에서 그 남자의 DNA를 제거할 수는 없다. 오늘 밤도 후미키는 새아빠의 침대에서 자고 싶어 할까? 이제 나온다. 59페이지. 그와 그녀의 거짓말. 이 소설의 제목이 거짓말의 거짓말이잖아. 치치이의 같은 회사 후배인 가하라가 말했다. 사실 치치이 선배네 놀러 올 때마다 저도 결혼하고 싶어집니다. 히토미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가하라를 동생처럼 귀여워했고 후미키도 늘 부침성 있게 놀아주는 그를 스스럼 없이 대하게 되었다. 그런 가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 겁나 오타나네. 치치이 선배, 실은 요즘 오사카로 돌아와서 가업을 이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하라가 가업을 싫어해서 일부러 도쿄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다. 또 남자라면 누구나 그렇듯 자신은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마련이다. 당시 가하라는 아직 26세였던 반면 치치이는 30대였고 여기 잘렸나? 후미키를 진심으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때였다. 이런 이야기가 3년 전, 그러니까 자신이 아직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의 아들일 때 나왔다면 뭐하러 도망 나온 곳으로 새삼 돌아가느냐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치치이는 이렇게 말했다. 돌아가서 가업을 이어. 아직 직접 과자를 만드시는 아버지에게 지금이라면 이것저것 배울 수 있을 거야. 괜한 고집은 버리고 돌아가는 게 좋아. 몇 개월 뒤 가하라는 사표를 내고 아파트를 정리해 고향인 오사카로 돌아갔다. 아마도 가하라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젊었을 때는 안락한 길은 너무 뻔한 길처럼 보인다. 젊었을 때에는 안락한 길은 너무 뻔한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가 되면 필사적으로 그 안락한 길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67페이지. 슈페리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따가 거짓말 게임을 할 때 슈페리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 근데 슈페리얼이 호텔 예약할 때 보면 슈페리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근데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이라는 뜻으로 쓰였거든. 근데 내가 그런 뜻도 있나?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전에는 슈페리얼이라는 뜻의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이라는 뜻이 없었거든. 근데 이 소설 속에서는 슈페리얼이라는 단어가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이라는 뜻으로 나와.
아무튼 이따 그 거짓말 게임 들어갈 때 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어주는 거거든. 내가 사전 봤어. 사전 보니까 뭐 우수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조금 뒤 치체이 부부가 하는 이제 그 거짓말 게임에 등장하는 그 슈페리어라는 단어가 나와서 여기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히토미. 아직도 피로연에서 신랑한테 짓궂은 장난을 하더라. 정말 놀랐어. 치치. 오사카니까. 히토미. 그거 편견 아니야? 오사카라도 조용한 사람은 있을 텐데. 치치. 편견이라니? 이토록 슈페리어란 사람한테. 히토미. 슈페리어리라니? 치치.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슈페리얼이라는 뜻이 우수한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치체이가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 나는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에서 한 것 같아. 그치? (68페이지) 가하라의 결혼식에 다녀온 치치이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야. 히토미. 근데 식 괜찮지 않았어? 가하라 엄청나게 울더라. 치치. 그러게 보기 흉하더군. 히토미. 나는 별로 흉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결혼식에서 남편이 울었으니까 신부는 얼마나 행복하겠어. 평생 그 약점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 어디까지가 진심일까? 치치이는 씩 웃는 히토미를 힐끗 쳐다봤다. 치치이가 벗어놓은 셔츠를 옷걸이에 걸고 구두를 가지런히 놓으며 좁은 방을 왔다 갔다 하는 히토미의 걸음걸이가 매일 함께 생활을 했음에도 오늘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히토미는 저렇게 걷는구나. 별다른 특징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등을 꼿꼿이 세우고 성큼성큼 걷는 것이 금방이라도 이 좁은 방에서 걸어 나갈 것처럼 보였다. 잠깐만, 나 물 좀 가지고 올게. 아이고. 왜? 뭐야? 이게 자꾸 뭐가 눌리나 보다. 응? 음. 75페이지. 후미키는 그 4살짜리 아들. 후미키는 요즘 들어 자장가 대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른다. 옛날 옛적에로 시작되는 이야기라면 뭐든 괜찮았지만 매일 밤 해달라고 조르는 통에 알고 있던 이야기도 다 바닥이 났다. 이야기 도중에 잠이 드는데도 한 번 한 이야기는 귀신같이 기억하고 있어서 옛날 옛적에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로 시작하면 복숭아 아니면 감? 하고 먼저 후미키가 물었다. 복숭아가 흘러내려오면 모모타로 이야기이고 감이 흘러내려오면 그곳에서 하얀 강아지가 나와 그 도움으로 부자가 되는 이야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히토미. 그 나이가 되면 다들 그러나 봐. 아리사 엄마도 결국 미천이 떨어져서 그림책을 몇 권이나 사서 공부했다더라고. 있지. 근데 옛날 얘기 말이야. 하다 보면 좀 이상하게 슬퍼지지 않아? 히토미는 잔을 입가에 댄 채 문득 손을 멈추고 츠츠이를 쳐다봤다. 츠츠이. 끝이 끔찍하기 때문인가? 히토미. 아니, 결말이 아니라 뭐랄까? 이야기에 사용되는 모든 단어가 전부 어딘가 슬프지 않아? 츠츠이. 단어가 전부? 히토미. 단어가 전부. 히토미가 그렇게 강조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집도 그리 넓지는 않지만 이 좁은 호텔방에서 마주하고 있자니 히토미의 존재가 무척 친근하게 느껴진다. 어쩌면 호텔이라는 곳은 조금이라도 방을 넓게 보이기 위해 유리컵과 TV, 전등, 의자 등 모든 비품을 일반적인 것보다 작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놓여있는 물건이 작아지면 그 방에선 인간의 몸만 커진다. 어느새 근처 오피스 빌딩의 조명이 모두 꺼졌다. 유리창에 두 사람의 모습과 이 방 전체가 비치고 있어 마치 창의 중심으로 이쪽 방과 저쪽 방에서 두 사람이 잔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치체이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옛날 옛적, 한 옛날에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려 봤다. 확실히 히토미가 말한 대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어딘가 슬프게 느껴지는 듯했다. 실제로 옛날 옛적이 슬픈지, 한 옛날에가 애절한지,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사이좋게 살았다는 말이 말하는 사람을 공허하게 만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말이 추상적이어서 마치 자신이 나쁜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히토미. 있잖아. 아빠가 해주는 이야기 중에서 후미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히토미는 조금 취했는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조그만 냉장고에서 생수 하나를 꺼냈다. 치치, 뭔데? 히토미, 늑대 소년 이야기라던데? 치치, 늑대 소년? 치치가 물었다. 히토미, 저기 늑대가 나타났다고 계속 거짓말을 한 소년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치치. 그 얘기 제목은 늑대 소년이 아니라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야. 히토미. 맞다. 그래, 그런 제목이었지. 치치. 아마 맞을걸? 이와나미 문고에서 나온 이솝우화집에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 히토미. 그걸 읽었어? 치치. 아리사 엄마랑 마찬가지지. 이리저리 공부해두지 않으면 이야기 미천에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건 그렇고 후미키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야? 히토미. 그런가 봐. 왜 그 이야기가 제일 좋아? 라고 물었더니 양이 많이 나와서 좋다고 하던데? 생수를 들고 있던 히토미가 털썩 의자에 앉았다. 치치. 그 녀석은 좀처럼 잠이 들질 않아가지고 원래 양은 조연인데 어쩔 수 없이 한 마리씩 이름을 붙이고 어떤 성격인지 얘기해 주거든. 히토미가 잔에 물을 따랐다. 달콤한 와인 때문에 목이 말랐는지 그 투명한 물이 무척 맛있어 보였다. 치치. 자, 이제 나는 잘 거야. 치치는 일어나면서 병에 조금 남아있는 생수를 병째에 들이켰다. 역시 목이 말랐던지 꿀꺽꿀꺽 목을대를 울리며 순식간에 다 마셔버렸다.